궁사화에서는 드디어 열이와 강철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다. 강철은 여전히 자신 안에 숨은 이무기 본성과 싸우고 있는데 윤갑의 몸 안에서 인간성과 이무기 본성이 충돌하는 갈등도 함께 벌어지고 있어. 열이는 원자의 몸에 빙의한 팔척귀를 몰아내기 위해 강철과 힘을 합친다. 하지만 팔척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번엔 왕의 몸에 빙의해버린다. 강철은 왕의 몸을 빼앗긴 팔척귀와 맞서 싸우는데 화살을 맞은 탓에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결국 밀리게 된다. 팔척귀에 눌린 강철은 결국 숨겨왔던 이무기의 힘을 꺼내게 되고 배에서 강한 빛을 터뜨리며 팔척귀를 몰아낸다. 이어 번개를 떨어뜨려 팔척귀를 잠시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왕의 몸을 빠져나온 팔척귀가 이번엔 오래되고 해진 장군 갑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다. 강철과 열이를 노리는데 갑옷의 상태나 분위기로 봤을 때 아마 선대의 역모의 죄로 죽임을 당한 장군의 원한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열이는 미리 준비해둔 나무 빗으로 팔척귀의 등을 친다. 그러면서 여러 신장들에게 주문을 외우고 강철과 함께 팔척귀를 몰아낸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열이는 강철에게 몸주신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강철은 크게 격분하고 열이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후 황은 강철과 열이가 음사를 저질렀다고 몰아붙인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궁궐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여기서 음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나온다. 왕과 강철이 팔척귀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짠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강철과 열이는 넙덕이의 무구를 찾기 위해 내불산으로 떠난다. 내불산에 도착한 열이와 강철은 야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이 터진다. 열이가 강철에게 제물로 준 호박엿이 밤사이 누군가에게 도둑 맞는다. 강철은 호박엿 도둑을 쫓아가는데 알고 보니 그 도둑은 열이가 만나려던 가섭 스님의 스승인 노스님이었다. 엿을 다시 빼앗는 강철 모습은 솔직히 좀 매정해 보였다. 열이가 정성껏 제물로 준 호박엿이기에 더 끌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강철이 인간의 입맛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강철은 호박엿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뒤쪽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스님 한 분이 등장한다.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다. 강철과 가섭 스님이 맞붙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힘이 호각이다. 강철이 이무기의 힘까지 끌어올리려는 순간 노스님이 느긋하게 호박엿을 꺼내 한 입 베어 문다. 그 모습을 본 강철은 당황해 잠깐 방심하고 만다. 바로 그 순간 노스님의 제자가 뒤에서 달려들어 강철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한다. 강철은 그대로 얻어맞고 기절하고 만다. 그 사이 노스님은 강철의 호박엿을 아주 맛있게 드시며 여정을 이어간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팔척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엔 대군의 몸에 빙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강철과 열이는 넙덕이의 무구를 손에 넣기 위해 다시 여정을 이어간다. 다음 이야기는 더 큰 전투와 더 깊은 비밀로 이어질 것 같다. 귀궁 5화 예고편에서는 열이와 강철이 드디어 할머니의 무구를 찾아낸다. 이제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쉽게 돌아갈 리가 없다. 열이와 강철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열이와 강철을 잡으려는 듯 뒤를 바짝 따라붙는다. 열이와 강철은 서둘러 달아나기 시작한다. 도망치던 길목에서 우연히 가마 일행을 마주친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이와 강철은 그 가마에 올라탄다. 가마 안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긴장된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이다. 강철은 열이의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진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순간. 강철과 열이의 마음은 이 순간 서로 다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교차했을 거예요. 강철의 마음은 단호함과 따뜻함이 어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손길은 그녀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닥쳐올 위협에 대해 그녀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강철의 행동에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묻어나며 그녀와 자신의 운명이 더욱 견고히 연결되고 있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겠네요. 열이의 마음은 혼란과 고요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그녀는 강철의 손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그와 함께 해야 할 힘든 여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강철이 믿음직한 존재로 느껴졌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도 이 인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을지도요. 이 순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앞으로의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이 둘의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가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이 커진다. 의식부터 이어 준비하거라. 강철은 너의 열의의 손에 든든한 반지를 뒷배가 되어줄 끼워준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의식부터 준비하거라.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반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중요한데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몸주신과 수호신을 잇는 일종의 서약 같은 것이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열의와 강철 사이의 인연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다. 이제 서로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마를 타고 도망쳤지만 열의와 강철을 쫓던 이들은 끝내 그들을 찾아낸다. 의외로 그들은 적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너희를 급히 찾는 오히려 모습이다. 열의와 강철을 만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결국 열의와 강철은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찾아온 인물과 마주하게 된다. 만약 해를 끼치려는 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격 대신 열의와 강철을 안내했다는 건 단순한 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왕궁은 정적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미묘한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었다. 강철과 열의가 궁으로 돌아가 팔척귀를 불러내기 위해 준비를 하는 동안 궁 내부에서는 역심을 품은 자들의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궁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움직임은 왕의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또 누군가는 불가피한 생존을 위해 동참하고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왕을 경계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다층적인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 왕의 측근인 신뢰받는 장군이나 대신들조차 은밀히 역심을 품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충성을 표하며 뒤로는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수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의도는 단순히 왕을 끌어내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왕권이 흔들리면 강철과 열의가 수행 중인 팔척귀를 부르는 의식에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철과 열의가 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팔척귀를 불러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며 주변 상황을 주시했다. 그러나 이미 풍산이 팔척귀를 돕기 위해 은밀히 주술을 펼치고 있었던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풍산은 단순히 팔척귀를 소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팔척귀는 대군의 몸에 빙의되어 있었고 대군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의 눈은 팔척귀의 악마적 힘에 의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철과 열의는 그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의식을 준비하는 동시에 팔척귀와 대군을 분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풍산의 주술은 궁 내부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주위의 공기가 짙게 눌려졌고 팔척귀의 존재는 궁 안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더해갔다. 강철과 열의는 대군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팔척귀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흔들리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들은 과연 대군을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 풍산의 계획은 성공할까? 아니면 좌절될까? 강철과 열의의 결단과 용기가 곧 결판을 내게 될 것이다. 긴장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팔척귀를 불러내는 순간 궁 안은 한순간에 혼돈의 소용돌이로 휘말렸다. 팔척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의 위압감은 공간을 집어삼킬 듯했고 강철과 열의를 향한 맹렬한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강철은 무기를 휘두르며 팔척귀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의 얼굴은 땀으로 뒤덮이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열의는 자신의 반지를 손에 꽉 쥔 채 의식을 집중하려 했지만 팔척귀의 존재는 그녀의 정신을 잠식할 듯 위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겨낼 수 있어. 강철은 조용히 속삭였고 그 말은 열의에게 미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전투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철은 팔척귀의 맹공을 막아내며 점점 지쳐갔고 열의 역시 의식의 마지막 단계를 시도하며 고통스러운 싸움을 견뎌냈다. 팔척귀의 괴성은 궁 안을 뒤흔들었고 그 흑암 같은 존재는 두 사람의 마지막 힘까지 끌어내는 듯했다. 그러던 순간 열의의 반지가 푸른 섬광을 터뜨리며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갈라놓을 듯 강렬했고 팔척귀의 심장을 향해 뻗어나갔다. 으악! 팔척귀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대군의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검은 안개는 잠시 공중에서 맴돌다 사라져갔고 궁 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강철은 땅에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열의 역시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성취의 빛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난을 되새기고 있었다. 끝난 걸까? 여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새로운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여기까지 4화를 보고 5화 뇌피셜로 꾸며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